안녕하세요. 책을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자, 오늘은 제임스 조이스의 젊은 예술가의 초상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제 1장 시작하겠습니다. 옛날에 좋았던 시절에 음매소가 길을 따라 내려왔는데 길을 따라 내려오던 이 음매소는 베이비 터쿠라는 이름의 예쁜 소년을 만났더란다. 아버지는 그에게 이 이야기를 해줬다. 아버지는 외알 안경 너머로 그를 바라보았다. 아버지 얼굴엔 수염이 덥수룩했다. 그는 베이비 터쿠였어. 음매소는 베티 버니 사는 길로 왔고 베티는 레몬맛 사탕을 팔았지. 오, 들장미 피네. 그 작고 푸른 풀밭에. 그는 그 노래를 불렀다. 그가 즐겨 부르는 노래였다. 오, 푸른 장미꽃 피고 오줌을 싸면 처음엔 뜨뜻하지만 이내 차가워진다. 그의 어머니는 기름 먹인 시트를 깔아놓았다. 그 냄새가 아주 이상했다. 어머니는 아버지보다 냄새가 좋았다. 어머니는 그가 춤을 출 수 있게 피아노로 뱃사람의 뿔피리 무도곡을 연주했다. 그는 춤을 추었다. 트랄랄라랄라 트랄랄라 트랄라디 트랄랄라랄라 트랄랄라 트랄라. 찰스 아저씨와 아줌마가 박수를 쳤다. 그들은 아버지와 어머니보다 나이가 많았고 찰스 아저씨는 아줌마보다 나이가 더 많았다. 아줌마는 옷장에 옷소를 2개 가지고 있었다. 밤색 벨벳으로 등을 댄 솔은 마이클 데빗을 기리기 위한 것이었고 초록색 벨벳으로 등을 댄 것은 파네를 위한 것이었다. 아줌마는 그가 담배 많은 종이를 한 장 갖다 줄 때마다 구취 제거 캔디를 하나씩 주었다. 벤슨에는 7번지에 살았다. 그 집 아버지와 어머니는 좀 다른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아일린의 아버지와 어머니였다. 어른이 되면 그는 아일린과 결혼할 생각이었다. 그는 식탁 아래 숨었다. 어머니가 말했다. 오, 스티븐이 잘못했습니다. 한대요. 아줌마가 말했다. 안 그러면 독수리가 와서 눈을 뺀대요. 눈을 뺀대요.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눈을 뺀대요. 잘못했습니다. 눈을 뺀대요. 눈을 뺀대요. 잘못했습니다. 넓은 운동장에 아이들이 와글거리고 있었다. 모두들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담임들이 큰 목소리로 그들을 독려했다. 저녁 공기는 흐릿하고 차가웠으며 축구 선수들이 공격하고 충돌할 때마다 기름기 도는 가죽공이 회색빛 햇살을 뚫고 육중한 새처럼 날아갔다. 그는 담임 눈에 띄지 않도록 그리고 선수들의 거친 발에 닿지 않도록 가끔씩 뛰는 척만 하면서 줄 가장자리에 머물렀다. 그는 자기 몸이 축구 선수들 사이에서 작고 약하다고 느꼈고 눈도 좋지 않은 데다가 곧잘 눈물이 고였다. 로디 키컴은 그렇지 않았다. 그는 저학년 반의 주장이 될 거라고 모두가 말했다. 로디 키컴은 괜찮은 친구였으나 네스티 로시는 불쾌한 놈이었다. 로디 키컴은 사물함에 정강이 보호대가 있었고 식당에는 간식 바구니도 있었다. 네스티 로시는 손이 컸다. 그는 금요일에 나오는 푸딩을 담요에 싼 개라고 불렀다. 어느 날 그가 물었다. 너 이름이 뭐냐? 스티븐이 대답했다. 스티븐 디덜러스. 그러자 네스티 로시가 말했다. 무슨 이름이 그래? 스티븐이 미처 대답을 못하자 네스티 로시가 물었다. 아버지 뭐 하시는데? 스티븐이 대답했다. 신사 계층이야. 그러자 네스티 로시가 물었다. 치안 판사야? 그는 자기 줄의 가장자리에서 이리저리 엉기며 다니다가 가끔은 조금씩 뛰기도 했다. 그러나 그의 손은 얼어서 새파래졌다. 그는 벨트가 달린 회색 양복의 옆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었다. 벨트는 호주머니 위 주위에 둘려 있었다. 벨트는 유사시 누군가를 때려주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 어느 날 한 놈이 켈트웰에게 말했다. 그냥 확 때려줄까 보다. 켄트웰이 대답했다. 상대가 될 만한 놈을 찾아 셋을 썬다나 때려줘라. 어떻게 되나 보게. 그러면 그놈이 네 엉덩이를 한 대 까줄 텐데. 그건 고운 말이 아니었다. 어머니는 그에게 학교에서 거친 애들하고 얘기하지 말라고 했다. 멋진 어머니. 첫날 학교 본관에서 어머니가 작별 인사를 할 때 어머니는 그에게 키스를 하려고 베일을 접어 코까지 걷어 올렸다. 어머니의 코와 눈이 붉어져 있었다. 그러나 그는 어머니가 울려고 하는 것을 못 본 척했다. 어머니는 멋졌지만 울 때는 그리 멋있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아버지는 그에게 용돈으로 5실링짜리 은화를 2개 주었다. 아버지는 원하는 것이 있으면 집으로 편지를 보내고 무슨 일이 있어도 친구를 고자질하지는 말라고 당부했다. 본관 입구에서 교장은 수단을 바람에 펄럭이며 아버지 어머니와 악수를 했고 그들은 마차를 타고 떠나갔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마차에서 손을 흔들며 그를 보고 소리쳤다. 잘 있어라 스티븐 안녕! 잘 있어라 스티븐 안녕! 그는 난투극의 소용돌이에 휘말렸고 번득이는 눈과 흙투성이 신발이 두려워 몸을 굽히고 엉킨 다리들 사이로 내다보았다. 아이들은 뒤엉켜 으르렁대고 있었고 다리를 서로 비비고 걷어차고 구르고 있었다. 잭 로턴의 노란 신발이 공을 빼냈고 다른 신발과 다리들이 그 뒤를 따라갔다. 그는 그들을 조금 따라가다가 멈추었다. 계속 달려봐야 소용없었다. 머지않아 그들은 방학을 맞아 집에 갈 것이다. 저녁을 먹고 자습실로 들어가면 그는 자기 책상 안쪽에 붙여놓은 숫자를 77에서 76으로 바꿔놓을 것이다. 추운 날씨에 밖에 있는 것보다는 자습실에 있는 것이 낫다. 하늘은 흐리고 차가웠으나 본관에는 불이 켜져 있었다. 그는 그중 어떤 창문에서 해밀턴 로안이 담장에 모자를 던졌는지 그 당시 창문 아래엔 화단이 있었는지 궁금했다. 어느 날 그가 본관에 불려갔을 때 집사는 나무문에 남아있는 군인들의 총탄 자국을 보여주고 교단에서 먹는 쇼트브레드를 주었다. 본관의 불빛을 보는 것은 멋지고 따뜻한 느낌이었다. 그것은 책에 나오는 어떤 것 같았다. 아마 레스터 사운도 저렇겠지. 그리고 코넬 박사의 철자법 책에는 좋은 문장들이 있었다. 그것은 마치 시 같았지만 그 문장들은 단지 철자법을 배우기 위한 예문일 뿐이었다. 울시는 레스터 사원에서 죽었고 그곳에서 수도원장들이 그를 묻었다. 마른 병은 식물의 병이고 암은 동물의 병이다. 손을 베개 삼아 머리를 괴고 벽난로 앞에 깔개 위에 누워서 저 문장들이나 생각하면 좋을 텐데 그는 마치 살갗에 차고 끈적이는 물이 닿은 것처럼 몸서리쳤다. 밤을 40개 땄다는 길이 잘 든 웰스의 밤치기용 밤과 그의 작은 코담배 값을 교환하려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웰스가 그를 화장실 하수통에 빠뜨린 것은 비열한 짓이었다. 얼마나 차고 끈적이던지 누군가 그 구정물로 큰 쥐가 뛰어드는 것도 보았단다. 어머니는 아줌마와 난로 앞에 앉아 브리지드가 차를 가져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어머니는 난로망에 발을 걸쳤는데 그러자 어머니의 보석 박힌 슬리퍼는 뜨거워지고 슬리퍼에서 따뜻하고 좋은 냄새가 났다. 아줌마는 아는 게 많았다. 아줌마는 그에게 모잠비크 운하가 어디에 있는지, 미국에서 가장 긴 강은 무엇인지, 달에서 가장 높은 산은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다. 아놀 신부는 신부님이니까 아줌마보다 많이 아는 것이 당연했지만 아버지와 찰스 아저씨는
아줌마가 총명하고 학식이 많은 여성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아줌마는 저녁을 먹은 후 어떤 소리를 내고 손을 가슴에 얹었는데 그건 소화불량이었다. 운동장 저 멀리서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전원 입실! 그러자 다른 목소리가 중학년, 저학년 대열에서 들려왔다. 전원 입실! 전원 입실! 선수들은 상기되고 진흙투성이인 채로 둘러섰고 그도 들어간다는 것을 기뻐하며 그들 사이에 꼈다. 로디 키컴은 기름 낀 끈을 잡아 공을 들었다. 한 녀석이 한 번만 더 하자고 그를 졸랐으나 그는 그 녀석에게 대답도 하지 않고 걸어갔다. 사이먼 문어는 그에게 담임이 보고 있으니 하지 말자고 말했다. 그 녀석이 사이먼 문어에게 가더니 말했다. 네가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우린 다 알아. 너는 맥글레이드를 쪽쪽 빠는 놈이잖아. 쪽쪽 빠는 놈이란 괴이한 말이었다. 그 녀석이 사이먼 문헌을 그렇게 부른 이유는 사이먼 문헌이 담임의 펄럭이는 장식용 소매를 등 뒤에서 묶어놓으면 담임이 짐짓 화난 척하곤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말은 아주 듣기 흉했다. 그는 위클로 호텔의 화장실에서 손을 씻은 적이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사슬을 잡아당겨 세면대 마개를 뽑았고 세면대의 구멍으로 더러운 물이 흘러내려갔다. 더러운 물이 세면대의 구멍으로 천천히 모두 흘러내려갔을 때 그런 소리가 났다. 쪽! 단지 좀 더 크게 났을 뿐이다. 그 기억과 화장실의 하얀 색조 때문에 그는 냉기를 느꼈다고 온기를 느꼈다. 그는 냉기를 느꼈다가 온기를 느꼈다. 수도꼭지가 2개 있었고 돌리면 물이 나왔다. 찬물과 더운 물. 그는 냉기를 느꼈고 또 약간의 온기도 느꼈다. 꼭지에 새겨진 글자가 눈에 보이는 듯했다. 아주 괴이한 일이었다. 복도의 공기도 한기를 느끼게 했다. 괴이하고도 습했다. 그러나 곧 가스불이 켜질 것이다. 가스불은 타면서 짧은 노래 같은 작은 소리를 냈다. 늘 그랬다. 휴게실에서 아이들이 이야기를 하지 않을 때면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산수 시간이었다. 아놀 신부가 칠판에 어려운 덧셈 문제를 써놓고 말했다. 자, 누가 이길까? 어서 해봐. 요크? 어서 해봐. 랭캐스터. 스티브는 최선을 다했으나 그 덧셈은 너무 어려워서 머리가 어지러웠다. 그의 재킷 가슴에 꽂혀있는 하얀 장미 문양의 작은 실크 배지가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덧셈을 그리 잘하지 못했지만 요크팀이 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 아놀 신부의 얼굴은 어두웠지만 화가 난 것은 아니었다. 그는 웃고 있었다. 그러자 잭 로턴이 손가락으로 딱 소리를 냈고 아놀 신부는 그의 연습장을 보더니 말했다. 맞았다. 브라보, 랭커스터. 붉은 장미가 이겼다. 자, 요크, 힘내라. 잭 로턴이 곁눈으로 넘겨다 보았다. 자, 여기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예. 수고했습니다.